꾸미잉님 30세 95년생 학력 스카이 명문대 나오셨어요. 네, 전공은 교육학, 경력은 미국 인턴 6개월, 은행 4년차 재직 중, 오픽 AL, 토익 980점. 980점은 거의 만점 아닌가요? 자금 1억 3천. 그다음에 희망 커리어는 금융, 회계, 세무, 마케팅 등 문과 직무. 사실은 금융, 세무, 회계, 마케팅 이게 완전 문과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숫자를 많이 써야 되니까. 개발은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지만 SQL 공부해볼 예정.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좋아요. 희망 국가 호주, 독일이나 노르웨이도 고려 중. 결혼 예정 남자친구, 93년생 32세 사관학교, 현재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편입. 네, 좋은 결정 하셨네요. 5년 근무 후 대위 전역.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인데 원래 사관학교는 10년 의무 복무잖아요. 근데 5년 근무 후에 전역 기회를 주거든요. 이거 전역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토익 900점, 자금 7천, 개발자, 남자친구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세미님 블로그를 통해 희망을 갖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근무하는 게 꿈이었고 한국 교육에 대한 회의감으로 자녀를 해외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이분 교육학 근무 전공이었는데 현재 시중은행 5년차 근무 중이며 입사 전에 미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나 코로나로 조기 귀국하여 미국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입사 초반에는 자금을 모아 미국이나 호주에 가고 싶었으나 날씨 및 영어권 사유로 비용도 많이 들고 그쵸, 지금 모아놓은 자금으로 미국 도전하는 게 아주 여유가 있진 않죠. 호주도 비슷하고 지금은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 유럽도 고려 중입니다. 대학 때 마케팅 등 경영 관련 수업을 들었으나 전공이 해외 취업 시 유리한 측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파악하셨는데 저도 인문대학 출신이었잖아요. 그 학부에서. 근데 저도 처음에는 마케팅 전공하려고 호주 대학원에 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마케팅 내 영어 실력으로 마케팅 전공해가지고는 호주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게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에 있는 IT 전공인 거예요. 프로그래밍도 자바 옛날에 자바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HTML도 배우고 요새는 그거 다 툴을 쓰지만 통계학도 배우고 회계 이런 기초 재무는 아니고 경제 통계 이런 것도 배우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취업이 됐어요. 저는 그때 경영정보 시스템을 택하지 않았으면 취업이 안 됐을 거예요. 혹은 제가 조금 더 잘했던 거는 경영정보 시스템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컴맹이잖아요. 지금도 무슨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이런 과목 들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F1 받고 겨우 한 C, D 받았나 졸업 그 과목 통과한 것만 해도 다행이야. 네트워크 이런 거는 도대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자바 프로그래밍 이런 거는 하겠는데 네트워크는 이런 전기 전자 이런 거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을 택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테크트리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나름 자산도 모으고 돈도 벌고 해가지고 또 나름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소질은 사실은 회계 이런 쪽에 더 있었어요. 제가 회계 과목이 경영대학원 다닐 때 너무 싫어가지고 원래 1학년 1학기에 기초 수업인데 이거를 미루고 안 듣다가 이걸 안 들으면 이게 전공 필수라서 졸업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2학년 2학기 때 들었어요. 근데 제가 회계 반에서 1등 했어요. 통계랑 회계를. 내가 회계화하고 통계를 1등 했다는 얘기는 회계, 재무, 금융 이런 쪽으로 내가 공부를 했으면은 조금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이제 나중에 지금 와서 하는 거죠. 전산 쪽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문성한 사람이 파고들기에 차라리 프로그래밍은 나아요. 프로그래밍보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무슨 아주 이런 하드웨어 레벨로 내려가면은 전기 전자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물론 이분이 머리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문과 출신이라면은 사실은 마케팅보다는 차라리 AI는 그렇게 낮은 단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훨씬 상위 레벨의 언어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문과 출신이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AI는 무슨 네트워크 패킷이 어떻고 이런 거는 어려워요. 그리고 경제대학원 금융공학 전공 이런 거 좋아요. 방통대 경영학 편입도 좋고 경영학 보다는 이미 은행을 다니고 있으니까 회계 금융 전공 이런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부 학비 지원이 가능하고 야간 대학원에 간다면 해외에서 인정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한국적인 마인드인데 그 대학원이 야간인지 어떤지를 해외에서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상관도 안 해요. 뭐 졸업장에 얘는 야간 대학원이야, 얘는 어디 조치원 캠퍼스야, 얘는 어디 뭐 저기 뭐 지방 캠퍼스야,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다만 전공을 뭐 했고 각 전공 이 전공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들었으며 그 과목의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 혹시 무슨 뭐 산학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그 전에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더 실질적인 거를 따지지 야간 대학 출신이냐 주간 대학 출신이냐 명문대 출신이냐, 솔직히 한국에서 뭐 무슨 대학을 나왔든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한다. 서울대학이나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나 서울 시립대학교가 그냥 서울 유니버시티인가 뭐 그럴 거예요. 고려대학을 나왔다 코리아 유니버시티나 코리아 오픈 유니버시티나 그냥 비슷하게 생각한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그래서 학교는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야간 대학을 다니는 것도 좋고, 근데 사실은 야간 대학을 출퇴근하는 것도, 출퇴근이 아니라 퇴근하고서 거기를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괴로워요. 한국에 그 길 막히는 데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또 길 막히는 걸 뚫고 야간 대학에 직접에 출석해가지고 뭐 수업을 듣고 자시고,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방통대 프라임 컬리지의 회계금융 전공 혹은 AI 전공, 이거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교육학 전공을 보완한다면. 그리고 해외에서 은행 경력을 해외에서 살릴 수 있을지, 그거는 은행에서, 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은행 연봉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시중 유명한 뭐 빅4, 빅5 막 이런 시중 5대 은행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한대 업무가 텔러다. 텔러 업무다. 혹은 텔러는 벗어났지만 뒤에서 뭐 영업 업무한다, 지점 영업 업무한다. 그렇게 아주 해외에서 각광을 받는 업무는 경력은 아니에요, 솔직히. 뭐 본점에서 무슨 뭐 외환 딜링을 한다, 아니면은 무슨 뭐 펀드 뭐 매니지먼트를 한다, 아니면 뭐 은행에서는 애널리스트 업무 이런 걸 안 하겠죠. 뭔가 하여튼 조금 더 전문적인 업무를 한다. 이거는 해외에서도 경력이 조금 더 잘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연봉은 많이 받지만 사실 내가 하는 업무는 텔러예요, 혹은 지점 영업 업무예요. 이걸로는 해외에서 그 경력을 살리기에는 조금 불리할 것이다. 조금 더 전문적인 본점 업무 뭐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현재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편입 공부하여 1인 개발, 웹개발 진행 중인데 해외 유학, 취업을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스타트업 등 기업에 지원하여 개발 경력을 쌓는 것이 좋을지. 그냥 1인 스타트업으로 개발 경력 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경력으로 인정해줘요. 해외에서 오히려 맨 땅에 헤딩하는 스타트업을 나 혼자 했다. 근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뭐 친구들 몇 명 모아가지고 같이 더 해서 한 두세 명 뭐 5명 해서 스타트업 해가지고 말아먹었다. 아니 말아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 했다. 그것도 다 경력으로 인정이 돼요. 다만 그렇게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개발했을 때의 개발의 어떤 뎁스나 난이도라던가 실제 어떤 그 서비스를 런칭해서 성공시킬 확률 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뭐 펀딩을 뭐 몇 차까지 받았었던 규모가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에서 경력을 쌓는 것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혼자서 개발해가지고 막 대박이 났다, 내가 갑자기 막 유튜브에 버금가는 앱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뭐 한 몇천억 펀딩을 땡길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나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곳에 끼어들어서 같이 경험을 쌓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리고 특이한 경우인데 삼촌이 노르웨이에 거주 중이시기도 하고 영주권과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독일과 노르웨이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 호주 여행을 다녀온 뒤 미련이 남습니다. 저희 둘 상황으로 호주에 정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있어요. 호주를 택하면은 오히려 꾸밍님은 회계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된다 이건 아니에요. 회계를 선택하는 게 조금 승산이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남자친구분이 컴퓨터과학과 편입하고 호주에서 컴퓨터 대학원 다니고 졸업 후에 취업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이런 경로가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두 분 합치면은 자금이 2억인데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 호주 이민법이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호주 이민법이 굉장히 그냥 지랄 맞아요. 뭐 이민자를 대폭 줄이겠다. 지금 영미권이 다 영국 상황이에요. 이민자들이 너무 몰리니까 이미 있었던 이민자들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노동자들, 하위 계층 노동자들이 이민자들이 자기들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부감이 많이 생기고 투표로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호주도 뭐 반타작 하겠다. 뉴질랜드도 반타작 하겠다. 캐나다도 뭐 학생 비자부터 줄이겠다. 영국도 이민자 안 받겠다. 다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는 독일이나 노르웨이는 오히려 이민자를 더 적극적으로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라면은 독일, 노르웨이를 두 분이 제 조카뻘인데 혹은 제 조카뻘? 아니 조카뻘은 아니다. 제 사촌 동생뻘인데 조카뻘은 아니고 사촌 동생뻘인데 당연히 사촌 동생보다도 더 어린가? 하여튼 뭐 사촌 동생과 조카뻘 어디쯤인데 저라면은 독일, 노르웨이, 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알프스 이북의 복지 선진국들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쪽 다 영어로도 다 취업이 돼요 지금. 워낙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애초에 바닥이 나고 없어요. 영어로라도 채용을 할 테니 와주기만 해달라라는 곳들이 독일, 노르웨이,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룩셈부르크,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요. 근데 두 분의 능력이 하여튼 굉장히 뛰어나니까 또 특히 영어도 잘해, 뭐 공부도 잘해, 자금도 젊은 나이에 많이 모았어. 전공도 좋아. 물론 교육학 전공은 조금 불리하지만 남편분은 뭐 사관학교에서도 뭐 전기전자 이런 거 전공을 했겠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컴퓨터과학과 편입할 생각을 하셔가지고 당장 개발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알프스 이북의 복지 선진국들을 우선순위로 권해드리고 싶네요.